서울의 분주한 도심 한가운데에는 활기찬 공동체로 알려진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이야기, 도전, 성공을 나누는 에너지와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네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육관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70세의 김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활력의 표본이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동네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건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는 비만, 고혈압, 만성 피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주로 앉아 지내는 생활을 했고 그의 식단은 균형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심장 문제로 인한 경고가 있었던 후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와 가족의 격려를 받아 김 씨는 일상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통합하는 건강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여정이 벅찼습니다. 김 씨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를 하루에 한 번씩 걷기 시작했으며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중 운동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그는 수영, 자전거 타기, 지역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김 씨는 신체적으로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 씨는 놀라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 오랫동안 즐기지 못했던 활동과 취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그와 함께 맑아진 집중력과 명료함을 경험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 개선, 체중 관리, 이동성과 유연성 개선 등 건강의 이점들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번창했습니다. 체육관은 우정의 장이자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각기 다른 이야기와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결의를 고취시키는 지원과 격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정기적인 운동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도 느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했으며 이는 운동에서 오는 엔도르핀 분비와 성취감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의 새로운 교율은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돌보기에 대한 더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씨의 변화를 지켜보며 동네 많은 이들이 영감을 받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모두 체육관과 지역 공원으로 몰려들어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공동체는 웰빙과 긍정적인 에너지의 르네상스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보건소는 생활습관 관련 질환 사례가 줄어들고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참여가 증가했으며 지역 비즈니스는 활동적인 인구로 인한 유입 증가로 번성했습니다. 심장 건강 문제로 인해 시작된 김 씨의 여정은 그를 공동체의 웰빙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건강으로 가는 길은 혼자 걷는 여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리며 그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회자되고 카페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고 공동체 모임에서 다시 전해져 건강과 활력을 선택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김 씨의 이야기는 정기적인 운동의 변환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지속적인 노력, 지원 환경, 그리고 자신의 웰빙에 대한 헌신이 심오하고 지속적인 건강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서울의 작은 동네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제라도 삶을 더 나아지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혜택은 개인을 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봄날 혜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을까 싶어 잠결에도 화면을 습관적으로 스크롤하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 인터넷 세상을 떠돌다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어느새 아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곤 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접한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혜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고 알람 시계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도서관에 도착한 혜미는 여기저기 늘어선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설렘을 느꼈다.
어떤 책을 고를지 고민하던 그녀는 얼핏 본 책 표지에 끌려 마음의 산책이라는 에세이집을 집어들었다. 손때 묻은 표지를 넘기며 자리를 잡고 앉아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가라앉혔다. 점심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러 홀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했다. 스마트폰이 없으니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향했다.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아닌 실제로 보고 느끼려 하니 금방이라도 지나칠 것 같던 작은 요소들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카페 앞 화분의 꽃들이 형형색색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혜미는 미소를 지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다. 스마트폰이 없으니 오롯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었다. 또한 주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혜미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고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돌아오니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희한하게도 머릿속은 맑고 깨끗했다. 서랍 속에 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침대에 누워 아직도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에세이의 글귀들을 되새기며 잠에 들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하루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혜민에게 남겼다. 그녀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가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며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날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늘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임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적에 아침 식사에 대한 신화가 널리 퍼져 있던 시절이 있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겨졌고 아침을 왕처럼 먹어라 라는 속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푸짐하게 먹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제임스라는 젊은 영양학자는 평생 이 속담을 신조로 삼아왔다. 그는 항상 아침 식사는 풍성하게,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간단히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아침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생활 방식과 신체 리듬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이 연구 결과에 큰 흥미를 느꼈다. 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그는 아침 식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제임스는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어 보기로 했다. 첫째 날은 과일과 요거트로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둘째 날은 아침을 아예 거르고 점심을 조금 일찍 먹어서 신체 변화를 관찰했다. 셋째 날은 평소보다 더 늦은 아침을 먹음으로써 혀와 위의 욕구에 보다 충실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제임스의 에너지는 오히려 더 높아졌고 집중력 역시 증가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아침 식사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아침 식사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발견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다. 제임스가 아침 식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 역시 아침 식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는 이들도 있었고 특정 날에는 아예 건너뛰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각자가 느끼는 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결국 제임스는 아침 식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체 리듬을 존중하는 생활 방식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깨달은 아침 식사에 대한 신학계기의 진정한 의미였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일상이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대학원생인 지현의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지현은 매일 쏟아지는 과제와 논문 작성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일이 반복되었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지현은 친구 민재로부터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민재는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의 집중력과 창의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현은 반신반의했지만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명상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고 매일 아침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지현은 명상이 단순한 기분 전환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은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상이 뇌 파동을 조절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현은 이전보다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 붙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상의 효과는 지현의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쉽게 관리하게 되었고 과제와 논문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성과물은 교수님과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에게 더 큰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지현은 명상을 시작한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여유가 생긴 그녀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 부드럽고 이해심 있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명상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인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과학적 접근법으로서 명상의 잠재력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명상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현은 명상을 통해 얻은 평온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명상 지도 수업을 열기로 하고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현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 속에서 명상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